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부자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롤렉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사이클을 이용한 돈의 흐름과 최적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부의 타이밍 그 5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부자의 재테크, 서민의 재테크입니다. 지난 방송을 통해서 부동산 사이클의 생성 원리와 그 이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생성 이유와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실제 부동산 사이클을 통해서 과연 부자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또 어떻게 더 큰 부자가 되어 왔는지, 그리고 서민들은 어떻게 투자하길래 계속 서민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2014년 10월입니다. 2014년 10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보시는 그래프처럼 부동산 시장은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일정한 사이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클은 결국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왔죠. 그럼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된 2014년 10월에는 과연 이러한 사이클상 어떠한 시기였을까요? 바로 회복기 초입이었습니다. 즉, 서울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후퇴, 그리고 2009년 일시적 반등 이후로 쭉 침체기를 거쳐서 2014년부터 회복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기를 거쳐 2016년 말부터 급등기를 거쳤고, 그 급등은 2018년 9.13 대책으로 인해서 현재 5월 10일까지 약 7개월여 동안 긴 조정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회복기 초입에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자산 형성에 어떠한 차이가 났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야기 전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제가 가공한 인물들이고요. 다만 지역이나 또는 매매가 또 월세 등은 그때 상황을 제가 객관적으로 가급적 큰 가공 없이 설정한 모습입니다. 2014년 10월 강남구 청담동에 살 집을 알아보던 디허세, 천소심, 마사업, 정복부 4사람, 이들의 마음에 딱 드는 로망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의 조건은 매매가 9억원, 전세가 7억 5천만원, 반전세 3억에 160만원, 월세가 1억에 220만원이다. 과연 이들의 선택은? 다만 이들의 현재 가용자산은 각각 9억원으로 가정한다. 84제곱미터니까 공급 면적으로는 약 32평, 33평형 정도 되겠죠. 그리고 강남에 들어오실 분들이니까 당연히 9억원, 10억원 정도의 현금 자산은 있는 분들이겠죠. 먼저 디허세 씨입니다. 디허세 씨는 로망 아파트가 마음에 든 나머지 공인중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은 사는 곳인데 살 집만 있으면 되죠. 뭐하러 머리 아프게 여러 채 갖고 있어요. 대출은 안 돼요. 현찰로 다 드릴게요. 물론 여기서는 강남 아파트를 설정했지만 아마 집 한 채만 소유하신 분 중에는 이런 분들이 많으시죠. 한 채 외에는 다 투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집은 사는 곳인 만큼 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만족하겠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 역시 그분들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디허세 씨의 모습 보기 좋죠. 더군다나 디허세 씨처럼 그래도 회복기 초입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게 성공하실 경우 자산도 어느 정도 쌓으면서 또 현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실수요자가 되겠죠. 다음으로 천소심 씨의 경우를 볼까요?
천소십 씨는 평생 집을 소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식 교육을 위해서 강남을 이사 왔지만 역시나 침체기의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전세로 들어오셨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세가가 저리 높은데 아무도 안 사네. 전세로 살고 은행에 저축해놓고 또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야지. 다음 하락기 때 수억 원 떨어지면 꼭 사봐야지. 하지만 아마 천손십 씨는 다음 하락기가 와서 수억 원이 떨어져도 사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도 사본 사람이 투자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부동산 하락기 때 그 침체, 바닥 모르고 떨어질 것 같은 공포를 이겨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부단한 공부를 통한 인사이트가 필요하죠. 다음 마사업 씨입니다. 마사업 씨는 아주 유능한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셨네요. 월세로 살고 8억 원 사업 자금으로 써야겠군. 마침 내게 기막힌 아이템이 있거든.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 아이디어가 넘치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자산을 집에 투자하기보다는 사업을 통해서 어떤 큰 돈을 버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더 마음을 쓰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복부 여사를 보실까요? 여사롭지가 않죠. 포스가 강남 복부인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나, 갭이 1.5억밖에 안 되네. 대출 연끌해서 6억 받아 한 채 사고 내 채는 갭 투자에 묵혀둬야지. 호호호, 두터무 돈 좀 벌겠네. 정복부 여사의 말을 듣고 바로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는 분이라면 돈을 벌 준비가 되어 계신 분입니다. 적어도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는 말이죠. 매매가가 9억이고 전세가가 7억 5천이라고 했으니까 매매가 전세가의 갭이 1억 5천만 원이죠. 정복부 여사는 그동안의 투자 경험을 통해서 본능적으로 이 시점이 바로 투자의 적기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본인의 현금 9억과 함께 대출을 있는 대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6억 원을 추가로 확보합니다. 그래서 총 15억 원의 자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9억으로 한 채를 사고 남은 6억을 갖고 전세를 끼고 4채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죠. 아마 강남에서 다주택자가 되면서 자산을 일구신 분 중에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물론 강남뿐만이 아니라 이번 상승장 속에서는 갭투자 열풍이 부른 만큼 그 지역이 어디든 간에 소액 갭투자를 통해서 아마 자산 형성을 일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 이 네 분의 경우 과연 어떠한 결과로 귀결될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지난 2013년, 2014년 무렵 부동산이 가장 저점했을 때 어떠한 선택을 했었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디허세 씨의 경우처럼 평생 처음으로 집을 소유하셨는지 아니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셨는지 그도 아니면 천소심 씨 경우처럼 또 시장의 공포를 못 이기고 전세로 눌러앉아 계셨는지 아니면 마사업 씨의 경우처럼 사업의 기회를 노리셨는지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정복부 여사처럼 다주택자의 길에 나서셨는지요. 결과를 보실까요? 정복부 씨의 말처럼 두 텀이 지난 2018년 10월의 모습입니다. 해당 로망 아파트의 가격은 18억 원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의 성과는 어떤 차이가 났을까요? 디허세 씨를 보실까요? 디허세 씨의 경우에는 그나마 강남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신 덕분에 많은 자산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역시나 현재를 즐기시는 분답게 이런 결정을 하십니다. 오, 좀 올랐네. 주중에로 크루즈 여행이나 떠나볼까? 아, 자산도 상승했는데 이 기회에 비행기는 퍼스트 클래스로. 난 소중하니까. 멋지죠?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다음 천소심 씨입니다. 주인이 부러울 수밖에 없겠죠. 주인 좋겠네.
그래도 주식 투자한 친구는 왕창 잃었다는데 난 원금이라도 지켰으니까 다행이지 뭐. 휴, 사는 게 뭔지. 아마 천소심 씨의 경우 이미 강남에 집을 소유하고 산 친구를 만났을 때 꽤나 부러운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음 저점에서는 꼭 사겠다는 다짐을 해보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사업 씨의 경우를 보실까요? 마사업 씨는 다행히 사업 아이템이 대박을 쳐서 큰 부를 쌓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산가들 중에 가장 큰 부를 일구신 분들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죠. 저는 특히 다수의 직원을 고용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정말 이 사회에서 존경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그나마 큰 무리가 없겠지만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한 달 한 달 직원들 월급날이 돌아오는 것 자체가 크나큰 부담 또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저 역시 그렇고요. 이 땅에 사업하시는 분들 파이팅입니다. 저 롤렉스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복부 여사입니다. 기대되죠? 호호호 9억 투자해서 90억 자산이 됐네. 역시 난 투자의 여왕이야. 임사 마칠 때까지 어디 몸테크 들어갈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알아봐야겠다. 자, 똑같은 9억을 투자해서 정복부 여사는 5채 주인이 되었었죠. 그리고 한 채당 18억 원이 되었으니까 총 90억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투자 경험으로 이 상승장 급등기를 거치면서 정부의 규제가 있을 걸 당연히 알죠.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했고요. 남은 한 채도 9.13 대책과 함께 곧 하락기가 올 것을 알고 매도하고 현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하락기가 올 경우 급매로 강남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를 사서 몸빵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죠. 같은 다주택자라도 이렇게 강남 다주택자랑 일반 다주택자는 그 투자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소개해드린 네 분은 바로 제 주변의 지인 또 친구들입니다. 저 역시 2014년 10월 그 즈음에 강남에 이사를 왔고요. 이미 그 당시 이곳에 살고 있던 제 친구들 또 이곳에서 만난 지인분들 통해서 이 네 경우를 다 봤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도 주변에 지역은 달라도 이런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셨나요? 다음 장에서는 저점에서 매수할 준비가 되어 계신가요? 앞으로 저와 함께 부동산 공부 계속 하셔서 다음 장에서는 저점 언저리에 똘똘한 채로 갈아타기도 하시고 특히 제가 전세를 활용한 1주택자나 또는 일시적 2주택자를 이용한 양도세 비과세를 잘 활용하시라고 그랬죠. 또 원할 경우에는 갭투자를 활용해서 다주택자의 길에도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은 모두 올고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버시게 되면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도 좀 하시고요. 부동산 사이클을 활용한 실제 투자 케이스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투자 패턴에 따라서 부의 흐름에 올라타고 또 부의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올고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는 초울트라 품격 추구 아저씨 초품화 롤렉스였습니다. 아참! 오늘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다음 방송에서 봬요.